좋아요. 하이브리드 수중 모드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용 수중 모드로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미 여러 가지 모드를 보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해양 생물이 많이 추가되고 강, 늪지, 바다, 수중 요소들이 업데이트됩니다. 이걸 얻으려면 간단히 커스포지로 가서 하이브리드 아쿠아티츠를 검색하면 됩니다.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290만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꽤 많죠. 한 달 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얻으려면 파일, 모드 로더, 4G 모든 버전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세요. 1.2.1부터 1.19.2까지 있습니다. 저는 1.20.1을 선택할게요. 새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윈도우즈 플러스 R, appdata, roaming.minecraft, mods 폴더에 저장합니다. 여기가 저장할 곳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릴레이션스에서 개콜립, 리터스티치 그리고 코틀린도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파브릭을 사용한다면 Fabric API와 Fabric Language 코틀린이 필요하고 개콜립과 다른 모든 것들도 4G 대해서는 여기 없는데 여기 보니 의존성이 나와 있네. 4G는 Kotlin for 4G도 필요하고 Fabric은 모두 다 필요해. 알겠지? 그런데 Kotlin for 4G가 왜인지 Relations에 안 나와 있는데 설치 방법은 똑같아. 알겠지? 4G는 1.21 버전을 선택하고 리터스티치와 개코립도 마찬가지로 해. 설명란에 내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걱정 마세요. 가이드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좋아요. 수생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이브리드 아쿠아틱은 강, 늪지, 바다, 수중 동굴을 업데이트해 마인크래프트의 수중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따뜻한 바다에는 가오리나 무척 추동물 같은 새로운 열대어가 추가됩니다. 강에는 먹을 수 있는 가재가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가 있어요. 우리에게 추가될 몹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여기 몇 개를 놓을 건데 보시다시피 모두 매우 다양한 종류예요. 일부는 좀 더 변형되어 모델이 다르고 다른 것들은 약간 비슷할 거예요. 봐요. 저기 개미개가 있네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종류를 추가하는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는 보통 열풍구도 나타납니다. 여기 상어도 있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열통풍구라는 게 바로 이것인데 보시다시피 부식 효과가 생깁니다. 곡괭이로 캐면 구리, 철, 금덩어리를 얻을 확률이 있어서 해저를 추가 자원으로 만들 수 있고 수중 동굴과 심연에는 심해 물고기들이 가득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과 고래, 상어 같은 더 큰 생물들도 함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동굴 안에 있는데 정말 다양한 물고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면. 알겠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 열수 분출구가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이 모드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제대로 된 수중 업데이트 고래를 스폰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할게요. 자, 여기 있네요. 보이죠? 상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세요. 몇 가지 스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베스킹 샤크 같은 거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물고기가 정말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더 있죠. 그렇죠? 여기 추가된 모든 몹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모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몹을 추가하는데 300만 사용자는 꽤 적은 것 같아요. 게다가 모든 몹은 자기만의 행동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고기 떼를 보세요. 그렇죠? 그들은 함께 모여 있는데 꽤 멋져요.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나요? 함께 다니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래밍된 행동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좋아요. 하이브리드 수중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물고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하이브리드 수중 모드는 마인크래프트의 해양 생물을 음식이나 자원 같은 명확한 용도로 여러 범주로 재구성합니다. 알겠죠? 먼저 스몰피쉬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많은 작은 물고기들은 죽으면 고유 아이템을 남기는데 이걸 제작대에 올려놓으면 생생선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에서 얻을 수 있고 생으로 먹으면 재생 포인트 1을 주고 요리하면 포화도 2.5를 줍니다. 그 다음 참치나 선피쉬 같은 큰 물고기들은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생선 고기로 변환되는 아이템을 떨어뜨리거나 직접 고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천사 물고기, 제브라피쉬, 두꺼비 물고기, 테트라, 돌고기 등 장식용 물고기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고 수족관, 산호초, 활기찬 생태계를 위한 미적, 생태적 기능 또한 일부 물고기는 환경 연출에 유용한 특정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참치는 물 밖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보세요. 여기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파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미잘도 있죠. 말미잘과 광대물고기 사이에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광대물고기는 말미잘과 상호작용하며 은신처로 이용하고 다른 많은 이점을 얻죠. 알겠죠? 하이브리드 아쿠아티츠로 마인크래프트에서 갑각류와 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갑각류는 식단을 확장하고 전투 및 진행 메커니즘을 추가합니다. 여기 먼저 새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게 바로 새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것들이에요. 죽이면 생새우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요리할 수 있어요. 바닷가재도 있어요. 알겠죠? 조금 더 큰 것들이죠. 여기 있는데 장식용으로 꽤 멋져 보여요. 그리고 집게발을 떨어뜨려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들의 집게발이에요. 꼬리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음식으로 사용하고 요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음식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게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는 소라게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소라게는 시각적 다양성 외에도 모래를 파고 이동하면서 가끔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봐, 여기 게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한번 찾아볼게. 거미게, 맞아, 거미게. 모든 종류가 있어. 알겠지? 게다가 민물개, 가재 같은 것도 우리에게 먹이를 줄 거야. 바닥에도 있고, 알겠지? 서로 다른 해양 생태계에 사는 9종의 개가 있는데 모두 중요한 특징이 있어. 각 개마다 고유한 집게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여기서 볼 수 있어. 이 모든 집게는 당연히 요리할 수 있어. 그리고 집게는 제작을 통해 게살로 만들 수 있어. 만약 9개의 다른 집게를 모으면 제작할 수 있어. 훅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어디 있나 보자. 불길한 훅? 여기 있네. 기본적으로 카르키노스를 소환하고 왼손에 들어야 해. 간단히 말해서 볼 수 있듯이 카르키노스는 이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이 거대한 게 이건 미니보스인데 뭘 주는지 보자. 좋아. 물보스를 어떻게 소환하지? 예를 들어 카르키노스라는 미니게 보스가 있는데 모든 생물군계의 다양한 개들에서 9개의 발톱을 모으면 옴니훅을 얻고 이 생물을 소환할 수 있어. 이 아이템은 낚싯대와 함께 보조손에 들어야 해. 알겠지? 그래서 훅을 던지면 이제 곧 올 거야. 보다시피 우리는 훅을 던졌어. 알겠지? 물고기가 오면 잡으면 카르키노스가 나타나. 알겠지? 특성으로는 생명력이 400이고 크림슨 스타일의 개로 다른 모든 개보다 크고 물리치면 카르키노스 클로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3블록 이상의 범위를 제공해. 영구적인지 아니면 아이템 소지 시에만 그런지는 모르겠어. 장착 가능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장비하면 끝이야. 말했듯이 정말 강한 녀석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반대로 리바이어던도 있죠, 알겠죠? 이것은 개발 중인 해양 보스입니다. 사실 제게는 보이지도 않네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우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거대한 고래 종류입니다. 이것은 넓은 바다에서의 고위험 모험으로 계획되었어요. 또한 거대 발광 오징어도 있는데 미완성 생물로 언급되며 그의 역할은 플레이어를 배에서 바다 밑으로 끌어내려 죽이. 제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없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으니 모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해요. 이 생물들은 바다에 3개의 추가 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마인크래프트에는 보스가 부족해요. 왜 아쿠아틱 업데이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걸 만들지 않을까요? 당시에 아쿠아틱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몇 년 전 일이고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 기기 최적화였어요.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가 제한적이고 디테일이 적은 진짜 이유. 모바일과 콘솔에 최적화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쿠아틱 업데이트로 많은 모바일 기기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양한 몹 업데이트를 안 하는 이유가 게임이 렉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 렉을 많이 유발했던 것 중 하나가 켈프, 즉 해초인데 솔직히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해초를 빼고 몹을 더 넣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줄이는 거겠네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하이브리드 아쿠아틱으로 독과 공격을 피하는 방법. 하이브리드 아쿠아틱은 플레이어에게 상태 이상과 접촉 시 피해를 주는 수중 위험 요소를 추가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해파리는 독2 효과를 주고 있어요. 해파리. 이 모드는 9종의 해파리를 추가해요. 알겠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해파리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접촉하면 독 효과를 줍니다. 죽으면 슬라임볼을 남기고 해파리 떼 사이로 직접 헤엄치지 않는 게 좋아요. 라이언 피쉬도 있어요. 알죠? 바로 이거예요. 이걸 잡으면 라이언 피쉬를 얻어 생선 고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하거나 너무 가까이 가면 독과 메스꺼움을 주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떨어뜨려요. 삼지창이나 다른 아이템으로 멀리서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물고기와 독성, 생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톤피쉬죠. 전형적인 물고기인데 저기 있네요. 밟으면 잠들게 됩니다. 독이 3번 적용되니까 부주의하게 밟거나 치면 위험해요. 성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다 고슴도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 색깔이 있고 와 정말 멋지네요. 이걸 물리치면 성게 가시를 얻는데 이걸로 꽤 흥미로운 가시, 물약을 만들 수 있어요. 접촉하면 데미지를 줍니다. 오징어도 있는데 이건 오징어 뼈를 줘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보다는 작은 문어 같죠? 때리면 잉크 구름처럼 플레이어를 밀어냅니다. 한번 볼까요? 와 정말 그렇네요. 물리치면 오징어 뼈를 주는데 이건 뼈가루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말미잘도 있어요. 딸기 말미잘과 거대한 초록 말미잘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일을 조금 더 할 거라고 이해해요.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생물에게 독 피해를 주는데 딱지붕어는 면역이라 오히려 피난처로 이용해요. 알겠죠?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글물에서 나타나는 피라냐도 있어요. 알겠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죠? 근데 봐요. 어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공격하려 했어. 이 상어가 오징어를 공격하려다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야, 피라냐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피라냐가 있네요. 알겠죠? 몹을 공격하는지 볼까요? 그래요. 별로 대담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빠르게 공격하고 출혈 효과를 적용해요. 물속의 피는 더 많은 피라냐를 끌어들여 공격 파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어들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미 많은 상어들이 주변에서 헤엄치는 걸 봤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황소상어, 괭이상어, 환도상어 등 여러 종류가 있죠. 알겠죠? 백상어, 아니 대백상어는 여기 있는 이 가장 큰 녀석인데 배고플 때 어떤 생물이든 공격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묘사됩니다. 모든의 설명 중 하나에 따르면 고래상어를 제외한 모든 상어가 위험하다고 해요. 고래상어는 기본적으로 플랑크톤만 먹거든요. 제가 알기론요. 모두에는 플랑크톤이 없어요. 그렇죠? 현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염두에 두세요. 사실 대부분은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뭐 바다가 그런 거니까요. 좋아요. 이 모드는 낚시용 바늘도 추가해요. 알겠죠? 보조 손에 넣고 낚시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들이에요. 알겠죠? 일반 카테고리 외에도 모드 설명안에 몇 가지 구체적인 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낚시 그물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모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어디에도 표시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내가 가져가고 있어요. 즉 이것도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훅을 왼손에, 낚싯대를 오른손에 들고 오른쪽 클릭하면 훅으로 던져요. 알겠죠? 다시 회수하면 훅도 다시 회수하게 돼요. 먼저 우리에겐 이발사 훅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기본 훅이에요. 기본 개념은 각 훅마다 낚시 속도, 보물 확률, 크리퍼 낚시 확률 등 다른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 낚시 속도를 올려준다 라고 써있네. 알겠지? 여기 있네. 철조각으로 만들어. 빛나는 바늘이 있는데 밤에 낚시 속도를 높인다 라고 써있어. 이건 빛나는 슬라임이 있는 이발사 바늘이야. 알겠지? 글로우 슬라임은 슬라임볼과 발광 먹물로 만들어. 그 다음 자석 바늘은 보물을 얻을 확률을 높여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좀 더 비싸긴 하네. 크리퍼 자석 바늘은 절대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 라고 써있어. 아마도 크리퍼를 낚는 용도인 것 같네. 맞아. 마지막으로 불길한 바늘은 보스를 낚는 용도야. 각각의 바늘을 다 써볼 거야. 알겠지? 이발사 바늘부터 시작해보자. 그냥 던지면 이론상 낮에는 더 빨리 물건이 걸려야 해. 어떤 것들을 낚을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 마인크래프트의 낚시와 같을 거라 생각해. 근데 말해두자면 그렇게 빠르진 않네. 그치? 좋아요. 거기서 낚시해봤고 보세요. 모드에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요. 훅이 아직 있네요.
생각했는데.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자석을 사용해 볼게요. 낚싯대에 루어 DI를 붙였고 행운의 바다 II도요. 그래서 뭔가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지 보려고요. 알겠어요? 제한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좀 오래 걸리네요. 뭔가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정말로. 저기 왔네요. 회수해요. 걸렸어요. 이게 뭐죠? 체리 상자네요. 도끼로 부수면 열립니다. 이게 뭐지? 전리품 상자네요. 악셀, 펑, 누가 때리기 전에 부셔요. 금과 체리, 나쁘지 않네요. 참고로 여기 다른 광물들도 있다는 걸 봤어요. 맞죠? 조개 껍데기와 산호 광물이요. 별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아이템은 아니지만 일단 있네요. 네트워킹과 라이브 캐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어망은 막대기와 줄로 만들어졌고 상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뮤즈들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상어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상어를 보자. 네, 할 수 있네요. 이건 잡을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모든 종류, 모든 종류. 아마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그런가요? 아니, 모든 종류 다 돼요. 무슨 일이야, 챔피언? 상어랑 수영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든 잡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방금 복제했나요? 잠깐, 하나 잡으면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당했어요. 이것들을 복제했나요? 어디 있지? 자, 몇 개나 잡히는지 보자. 하나 잡았는데 둘이 나왔어요. 아니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이것들은 함께 다니나 봐요. 아니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하나 잡으면 하나 나와요. 아니요. 함께 다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두 개씩 그룹으로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두 마리씩 그룹으로 다녀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 이런 움직임은 평생 본 적이 없네. 응? 정말 독창적이야. 움직임이 물고기 한 마리씩이 아니라 쌍으로 계산되게 하는 거지. 알겠어? 즉, 두 마리 물고기를 함께 처리하니까 두 번 계산할 것을 한 번만 하면 돼서 성능이 두 배로 좋아지는 거야.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길 바라. 내 추측이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흥미로운 방식이야. 그리고 낚싯대에 라이브 캐치라는 마법 부여가 있어. 알겠지? 내 버전엔 없는데 기본적으로 낚싯대용 새 마법이고 확인해볼게. 라이브 캐치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으면 아이템만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물고기가 플레이어 발 앞에 이건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생포 요소를 추가하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낚시할 때 상자도 구할 수 있는 이 크레이트처럼요. 봐, 이렇게 다양한 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건 나무 종류뿐이고 블록으로 배치되며 도끼로 부수면 다양한 랜덤 아이템이나 모드의 코스메틱을 얻을 수 있어. 또한 메시지 in a bottle이라는 아주 좋은 노래를 얻을 수도 있어. 알겠지? 사실 아직 안 들어봤다면 정말 추천해. 진짜로. 자, 여기 있고 블록 형태로 배치돼. 물론 여기 물에는 놓을 수 없네. 그렇지? 말이 되지. 물이 없는 닫힌 공간으로 가서 놓을 수 있는지 볼게. 저기 있네. 블록으로 놓으면 병이 왠지 모르게 움직이고 깨져. 알겠지? 그러면 책을 얻게 돼. 같은 책인지는 모르겠어. 바다 메시지. 여기 놀라운 책이 있어. 나 늙었어. 크리퍼들은 코드가 있어. 크리퍼는 규칙이 있어. 그래, 좋아. 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이템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떠오를 거예요. 안 돼. 깨져요. 별로 말이 안 되지만 여기처럼 떠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떠돌이, 상인들이 상어 인형을 팔 확률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것도 낚시로 상자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것들은 피규어예요. 알겠죠? 공제 인형이고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멋져요. 좋아요. 글로우 슬라임과 글로우 스틱은 어떻게 나오나요? 하이브리드 아쿠아틱에서는 마인크래프트의 생물 발광 자원 라인이 완전히 도입됐어요. 알겠죠? 글로우 슬라임은 여러 몹에서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글러 피쉬라는 심해 물고기에서 얻어요. 이 물고기는 아글러 피쉬 미끼도 주는데 머리에 쓰면 방어력이 1 올라가요. 흥미롭네요. 자, 이게 바로 그 생물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렇죠? 뭐, 사진에서 흔히 보는 그런 거고, 좀 징그럽죠? 우리가 장착할 수 있어요. 와, 우리가 장착할 수 있어요.
이 아이템들을? 궁금한데 이 아이템들이 우리에게 다른 효과는 없는 거죠. 빛도 안 나고. 빛이 안 나네요. 아, 정말 아까운 기회인데요. 잠시 야간 투시를 끄고 보니 아무 쓸모가 없네요. 보호 마법은 걸 수 있지만 빛은 전혀 안 나죠? 네. 아, 그리고 이거 더 빨리 수영할 수도 없고 좀 아깝게 된 것 같아요. 물고기를 주세요. 알겠죠? 아기는 빛나는 슬라임을 주고 통 물고기도 발광하는 물고기예요. 배럴 해파리와 이 아기를 볼 때, 알겠죠? 배럴 아이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빛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배럴 아이가 그래요. 드래곤 피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추가 빛을 내고, 또 일부 해파리들도요. 알겠죠? 글로우 스틱은 주로 막대와 빛나는 슬라임으로 만들고 물속에서 빛을 내는데 쓰여요. 글로우 슬라임 블록도 있는데 진짜 슬라임처럼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 띄워보면 실제로 옆면에 붙을까요? 그건 아니요. 슬라임이 아니에요. 음, 물속에서 튕기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왜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튕겨요. 계속 튀고 튀고 또 튀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흥미롭죠? 그렇죠? 이게 다예요. 별 기능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언급할 가치는 있어요. 자, 진주와 가시는 어떻게 얻을까요? 기본적으로 진주고기가 있어요. 알죠? 또 거대 조개도 있어요. 알죠? 이것들은 따뜻한 물에 사는 거대한 굴 같은 것인데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조개가 열려 있을 때 클릭하면 진주를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검은 진주를 얻을 확률이 25% 있어요. 일반 진주와 검은 진주 모두 행운의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한번 볼게요. 진주 블록을 사용해요. 알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약한 행운의 물약. 1분 동안 행운이 생겨요. 그리고 검은 진주 블록으로 강한 행운의 물약. 행운 2가 생겨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죠? 단 30초 동안이에요. 그게 뭐에 좋은 거죠? 이해가 안 돼요. 행운이 뭐에 쓰이는지 잘 이해한 적이 없어요. 상자를 열 때 쓰는데 효과가 30초면 그 시간에 몇 개나 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채굴할 때 아이템을 위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맞죠? 블록을 캐는데 쓰는데, 즉 행운이 가득한 블록이지만 좋은 블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슴도치 가시도 있죠. 알겠죠? 그리고 그 물약은 기본적으로 15초 동안 가시 효과를 추가해 주는데 그냥 똑같은 거죠. 왜 15초 동안 가시가 필요하지?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언제 15초 동안만 가시가 필요할까? 효과가 20분 정도 지속된다면 좋죠. 20분 동안은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20초만 지속된다면 가시 효과가 누군가 나를 때리면 움직이지 못하고 경련이 오고 완전히 마비되고 생명력 절반을 깎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한 효과길 바라지 그냥 평범한 가시가 아니길.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 다음엔 성게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상어 이빨도 있어요. 알겠죠? 상어 이빨이요. 유틸리티 측면에서는 프리즈마린 막대로 삼지창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프리즈마린 조각으로 얻을 수 있어서 꽤 쉽죠. 그리고 출혈 물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줍니다. 이건 분명히 버리고 싶은 물약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알겠죠? 노틸러스 조개 껍데기요. 아, 봐요. 아이템으로도 나오고 몹으로도 나와. 세상에 마인크래프트가 노틸러스를 어디서 따왔는지 알겠어요. 완전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 여기서 노틸러스 헬멧과 노틸러스 경합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장식 요소로서 방어력은 얼마인지 어떤지. 방어력 13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네요. 그리고 많은 제작법도 해금해줘요. 알겠죠? 창삽, 곡괭이, 괭이, 창 같은 것들. 근데 창은 말 타는 거 마지막에 추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확인해보니 11월 9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솔직히 마지막 순간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요. 하이브리드 수중으로 마인크래프트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방법. 이 모드는 분명히 깊은 구역과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생성되어야 해서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그러려면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수복이 추가됐는데 가죽과 구리로 만든 방어력 가미에 가보시고 매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중 탐험을 위한 제작 가능한 세트입니다. 잠수 시간이 늘어나 장시간 잠수에 도움이 됩니다.
음성 부력을 제공해서 바다 밑바닥에 붙어 있게 해주고 계속 떠오르지 않고 해저에서 걷고 작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놓으면 더 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별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그리고 열방도끼, 즉 열통풍구가 있어요. 이것들은 바다 밑바닥과 심해에서 지질학적 구조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곡괭이로 캐면구리, 철, 금덩어리가 나오고 심해 탐험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드린 아귀와 통어류 같은 심해 생물들이 있어요. 여기 거미개가 있습니다. 질상어, 고래상어, 리바이어던 같은 다양한 상어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등각류가 있어요. 거대한 빛나는 오징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버전도 있는데 지금은 몹이 생성되지 않아 아쉽네요. 하지만 이건 모드가 추가한 또 다른 탐험 방식이에요. 알겠죠? 아주 좋아요. 하이브리드 아쿠아틱 모드의 물고기로 수족관 만드는 법인데요. 마지막으로 수족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그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로 어떤 모비든 잡을 수 있고 그물로 잡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해마요. 알겠죠? 해마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색깔이 다양하네요. 베타피쉬도 있는데 이것도 꽤 예쁘죠? 디스커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고 잉어도 있는데 여기엔 없네요. 그렇죠? 구라미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바다천사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몹은 조금 더 반짝거려요. 불가사리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은 바다별이에요. 불가사리도 있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크기가 다양해요. 등각류는 딸기 말미잘도 있어요. 원한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상어, 온갖 해파리, 온갖 물고기와 개도 있어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은 약간의 유리만 있으면 되고 그게 다예요. 더 필요한 건 없어요. 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 봐요, 봐요, 봐요. 여기 잠수복이 있는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속에 잠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슴판만 장착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헬멧이 없어서 그랬어요. 헬멧이 모든 걸 갖추게 해주는 거죠. 맞나요? 아니요. 전체 수트가 필요해요. 자, 진짜 팬들을 위해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알겠죠? 여기 잠수복이 있어요. 해파리 모자와 거북이 흉갑도 있는데 방어력 6을 추가해줘요, 네? 방어구 내구성도 있고 어떻게 장착되는지 볼게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꽤 멋진 해파리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어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으니 사용하실 거면 제대로 배워두세요. 설명란에 취업 준비에 도움되는 강좌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